안녕하십니까, 지함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향하는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흐름세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현재 왜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지 청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집값이 하락하는 원인을 알아봐야겠는데요. 첫째로 이런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장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금리 인상이 아닌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1년 7월에 0.5%의 금리에서 불과 1년 만인 22년 7월 현재 2.25%까지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최근 무리해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많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 또한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증가한 것입니다.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집값이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시장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물이 쌓이는 한편 시세보다 싼 급매물들이 나와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다주택자들은 전세 세입자들을 빨리 구해야 하기에 이러한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 부동산 가격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통계 자료나 부동산 어플을 통해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세 가지 정도의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 수치, 사람들의 심리 지수,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등을 볼 수 있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국 미분양 수를 보면 1년 전인 2021년 5월에 15,665호에서 1년 만인 2022년 5월에 27,375호로 거의 1.8배 증가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 미분양은 건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와 사람들의 심리 가격과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또 경기, 경북, 전남, 대구, 서울 등의 일부 지역이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서울 수도권 지역도 미분양이 난다는 불안한 심리적인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람들의 주택 가격 심리 지수를 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리 지수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이라면 소득의 약 25%를 모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이라면 소득의 5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이 좀 심각한데요. 작년 150을 넘기는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200을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만 해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계속되었지만 올해부터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장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시각들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주식, 채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주거라는 필수제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든 전세, 월세를 하든 내가 살아야 하는 보금자리는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다른 자산들과는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은 떨어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자 부담이 큰 매매,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월세 부담으로 인해 전세, 매매 가격의 상승을 다시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 같으며 당분간 매수,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적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려면 투자자들이 아닌 비싼 금액에도 그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하고자 하는 실거주자들의 매수 심리가 다시 올라와야 할 것입니다. 금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금리 인상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집을 무리하게 샀던 일반 사람들보다 기업, 자영업자부터 무너져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가격 심리 방어선까지 내려온다면 분명히 매수세가 붙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쟁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원유, 가스 등의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물류비, 건설 자재값이 상승하였고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거의 주변 시세만큼, 아니 더 비싸게 나오는 단지들도 있는 만큼 예전보다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분양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인천의 검단,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창원의 사화공원 같은 공원 특례 사업 등으로 분양한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공공택지에 분양하여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받는 아파트들인데 주위 시세 대비, 건설 원가 대비 저렴하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들은 여전히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지역은 대부분 대규모 분양으로 인해 전세 가격도 쉽게 떨어질 수 있어 매매 가격도 쉽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부동산 가격은 현재 가계 부담 및 심리적인 요소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자들도 버티기 힘든 시장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필수제이고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더 이상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는 공급을 못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도 어느 선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잡아 투자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급매물들의 가격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락기 때는 하락하는 이유만 보이고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이유만 보이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가 변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판단해 보시고 다음 상승장에 잘 올라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